안녕하십니까. 분자 자연치유 의학을 제창하고 그 실행 원칙인 에덴셀 미토콘요법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있는 이강훈 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실행하고 있는, 각자 개인별로 실행하고 있는 건강관리요법에 있어서 그것이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주묵구구식의 건강관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요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약사, 의사, 한의사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고객들 중에서도, 또는 제 친구들, 지인들 뿐만 아니고 또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반건강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어떤 만성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노화를 방지하고 비만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설립하고 그것을 응용해서 개인의 생활에 적용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주묵구구식인,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 세포가 원하거나 미토콘드리아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역행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과학이나 또 영양학이나 생화학이나 생리학이나 조직학이 계속 과학적으로 세포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세포 내부를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생화학적 기술의 발달 또는 분자 영양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세포를 들여다볼 수 있듯이 이렇게 그러한 생화학적 기법들이 교과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가 어떻게 일하는지, 마이토콘드리아가 그 안에 수천 마리씩 살고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일하는지 많은 것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세포들이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지, 또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자세히 각 대학 교과서에 있는, 그러니까 기초과학 교과서에 이미 많은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세포가 일하는 방식,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한 원리에 맞추어서 건강관리 기법들이 체계화되고 과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민간요법이나 많은 건강관리요법들이 사실은 제가 보니까 주묵구구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것들이 왜 주묵구구식이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람직한 건강관리요법을, 내게 맞는 건강관리요법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전하고 또 더 깊은 지식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방송을 오전에 보고 있으면 많은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파하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르쳐주고, 어떤 식사법이나 또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좋은 음식이나 좋은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주묵구구식이고 개인에게 전혀 맞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포라는 생명체 안에, 또 그 세포 안에 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과연 순기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가, 아니면 오히려 괴롭히는 방법인가, 이것을 분간해서 구분해서
그러한 건강관리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에덴셀 미토콘드리아법의 기본 원리와 원칙을 배워서 좀 더 완전한 이해에 건강관리에 관한 지식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좀 더 우리 몸의 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일하는 방식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과학적인 그런 지식으로 완전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분자자연치유의학이라는 새로운 장르, 분자자연치유의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용어를 만들고 이 분자자연치유의학을 이렇게 발달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발달시켜 나가자 이렇게 제창을 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자자연치유의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자자연치유의학은 글자 그대로 분자 수준, 우리가 분자, 예를 들면 영양 분자, 단백질, 아미노산 분자, 산소 분자, 물 분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원자와 분자 세계에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일하는 방식을 좀 더 이해하고 세포들이 일하는 방식을 분자 수준에서, 그러니까 영양 분자, 즉 우리 몸을 한 10억 배 정도 이상으로 확대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영양 분자, 독성 분자, 이런 분자 세계에서 세포들이 또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세포의 우리가 치료의학의 범주를 벗어나서 세포가 스스로 알아서 악착같이 살아남고자 하는 생명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의 본질로서 세포나 미토콘드리아가 악착같이 살아가려는 본능으로서 그 자연치유력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환경에 적용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가려는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포가 가진 자연치유력인데, 그 자연치유력을 분자 수준에서 과학적인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또 하나의 과학적인 규칙을 가지고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하고 만성질병에서 자연치유력을 최적화하면서 극대화하면서 만성질병에서 벗어나는 과학적인 기술, 의학은 응용과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화학적 지식, 생리학적 지식, 영양학적 지식, 조직학적 지식, 이미 대학교 교과서에서 기초과학에서 이미 입증된 영양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자연치유력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검사할 건 검사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개인별로 적용할 건 적용하는 그러한 의학이 분자 자연치유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지금 기존 치료의 약물치료나 물리요법이나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건강 상태나 질병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포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최적화하고 정상화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들이 우리들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악착같이 살아남고자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덕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자자연치유의학에 앞으로 분자자연치유의학이 발달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분자자연치유의학은 조금만 지식을 공부를 하면,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지 않습니까? 천연물요법이나 좋다는 걸 먹고 휴식 힐링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과학적으로 하자, 세포에 맞게. 그래서 그러한 지식을 체계화시켜 놓고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분자자연치유의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자자연치유의학이 널리 퍼지고 하나의 원리 원칙이, 제가 하는 에덴셀 미토콘드리아법의 그런 기술적 원칙들이
널리 퍼지면 앞으로 각 개인들이 건강관리요법을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원칙에 맞추어서 해나가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건강관리에 대한 비용도 줄이고 가족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그 유튜브 채널을 정기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에덴셀 미토콘요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여러 가지 지식을 공부하시고 얻어가시고 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분자자연치유의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창하고 분자자연치유의학을 저희는 분자자연치유의학이라는 그러한 틀에서 분자자연치유의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더욱더 연구하고 또 실용적인 방법들을 연구 개발해서 이것을 기업적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기존 치료의학에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렇게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어떤 유전적 특성이 강한 질병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콜레라라는 질병을 예를 들어봅시다. 인류가 지금 콜레라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요. 백몇십 년 전에는 콜레라라는 질병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다든지 콜레라로 사람이 사망할 때는 주로 전해질 손실 때문에 탈수나 전해질 손실 때문에 장염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든지 그래서 콜레라를 예방하거나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지금 만약에 제 개인이 약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초 완전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우리 동네에 콜레라가 창궐했다면 이미 그 예방을 할 수 있고 물을 끓여 먹으면 되고 식기나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침구라든지 이런 의료복들도 좀 삶아서 박테리아가 번식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그렇게 살균을 하면 예방이 되겠지요. 또 감염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뭐 링거 주사가 없다면은 소금물을 좀 만들어서 탈수로 인해서 전해질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탕을 좀 소금물을 적당하게 생리식염수처럼 농도를 만들어서 설탕을 좀 태워서 자꾸 반복해서 먹여서 전해질 손실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수분 탈수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살면서 정상 완화를 시켜서 또 단백질을 좀 먹여가면서 우리가 체력을 증가시키면 자연치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콜레라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병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못 고치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현병을 제대로 기존 치료약이 약물 치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말기에는 잘 안 듣는 악성 환자들은 굉장히 거의 그 어떤 폐인에 이르게 되기까지 약물 치료를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의 개인의 특성이나 그 질병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분자적인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지 않았고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주는 어떤 물리화학적인 요법으로 병을 정상을 완화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치료의학이고 우리는 치료의학의 가치 사슬에서 제약회사 연구소나 대학병원이나 약국이나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들이 치료의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범주 안에서 사실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틀을 패러다임을 자연치유의학, 세포나 미토콘드리아가
원하는 일하는 방식대로 자연치유의학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서 문제의 본질을 분자 수준에서 들여다보고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애를 썼다면 지금의 의학이 치료 기술이 월등히 더 발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그 자연치유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영양학적인 조사와 독성학적인 조사를 수천 건, 모발 검사까지 하면은 무려 10,000건이 넘는 검사를 지난 25년 동안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 자연치유의학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의료진들이나 대학에 연구하는 의학 박사님들이나 뭐 한의학이든 약학 박사님들이든 그 연구직에 있는 분들 또 각 의료기관이나 의학연구소에 있는 분들 이런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우선 당장 돈 되는 그 블랙버스트의 약을 만드는 데 치중하다기보다 하는 것도 좋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자연치유의학 중심의 분자 수준의 자연치유의학을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의 동참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 자연치유의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에덴셀 미토콘드리아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물학, 세포과학, 생화학 이런 것들은 세포 안에 또 다른 작은 세포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작은 세포가 마이토콘드리아이며 그 미토콘드리아들이 건강해야 세포가 건강하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앞전에 그 브레인 에너지 이론과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2024년도에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 현직 교수이신 크리스토프 팔머 박사가 제창한 브레인 에너지 이론에 따르면 이미 그분들도 이제 기초적인 이론적인 연구, 임상적 연구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의 저하들이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이더라 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저는 운이 좋아서 벌써 1998년부터 이 미토콘드리아 중심의 영양소들을 개인별로 추적 조사해 왔습니다. 만성병을 고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된 그 시작 배경은 뭐 그것이 당장 중요해서 한 게 아니고 우선 제 질병을 고치려고 좀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저의 악성 건선 그 다음에 젊을 때 신경성 원형 탈모증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나 가족들의 질병이 잘 안 나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약학을 전공했고 의학을 좀 공부하고 생리학이나 병리학이나 조직학을 공부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영양학적인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지식들은 앞서 강의에 이미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속에 다양한 기능 속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당 500에서 한 2,000마리, 3,000마리 이렇게 오글오글 사는 마치 연못이나 의왕에 사는 물고기처럼 수명이 열흘인데 열흘 살고 죽는 그러한 생명체인데 그것들의 분자 구조가 다 밝혀졌고 그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것들이 21세기 들어오면서 더 많은 지식들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는 사실은 미토콘드리아가 정신병의 공통 원인이 아니고 모든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 모든 반건강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성능 저하다.
부위별로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성능 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제가 그냥 쉽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37조 개 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옛날에는 60조 개니 100조 개니 50조 개니 사람마다 연구자마다 다르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인간의 세포가 정말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이렇게 진짜 심층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약 37조 개 정도의 세포가 들어있더라. 그리고 각각 분화가 되어서 기능들이 다 다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연합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500에서 많게는 한 3,000마리 정도 이렇게 많은 것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는 어떤 거냐? 앞 시간에도 영상에서 나왔는데,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는 세포 하나하나가 작은 회사입니다. 기능이 각기 어떤 생산품을 다르게, 회사들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회사들이 어떤 생산품을 다 다르게 만들어내죠. 주 생산품을. 그러나 분업이 되어 있죠. 인간의 세상, 이게 인간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신경세포들도 사실 또 뇌를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 분업이 돼서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뇌세포 안에. 세포들도 근육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도 있고, 장점막세포도 있고, 혈관 내피세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이 모양도 다르고 하는 기능이 다르죠. 그런데 마치 우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생산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처럼 그렇게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는 공장에 기계가 또 있을 거고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관계는 회사와 건강하고 유능한 직원들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려면, 또는 성장 발전하려면 회사에는 건강하고 똑똑하고 유능한 멀티플하게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할 때는 그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려면 세포 부피의 한 5분의 1 정도가 미토콘드리아이고, 미토콘드리아가 걸어다니면서 정말로 일을 하고 다양한 에너지도 생산하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 생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일을 하는데, 회사의 일꾼처럼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않고는 세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10일 살고 평균 수명이 10일이란 말입니다. 10일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마치 연못에 사는 물고기처럼,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처럼 어항이 맑고 깨끗해야 되듯이 세포라는 환경이 미토콘드리아가 살기에 적합한, 살아있는 동안 살기에 적합한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 먹이를 줘야 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열을 살고 죽고 또 생합성을 통해서 새로 숫자가 번식을 해서 더 많이 증가되도록 해주고, 필요할 때는 더 많이 증가하고 또 크기도 커지고, 이렇듯이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의 관계는 회사와 유능한 직원들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하고 똑같죠.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난치성 환자를 완치하면서 그러한 영양학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그들이 좋아지는 과정을 보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진실입니다. 회사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좀비 같은 직원들이 일도 못하고 유능하지 못하면 회사는 망할 것입니다. 또 회사에
처음에는 건강한 직원들이 유능했는데 시간에 가면서 뭐 직원들이 장애가 생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사가 자꾸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면 직원들이 그냥 괴로워서 생산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포에 살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들도 세포 외부 환경, 세포 내부 환경이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면 뭐 독이 계속 그 세포 내로 유입된다든지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 내부에 독이 가득 찬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져서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올라가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올라가면 마이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뭐 전쟁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 또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고 스트레스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성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람처럼 생명체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생명체니까 번식해서 크기도 커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미토콘드리아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건강관리 기법이 또는 그것을 응용하는 의학이 바로 에덴셀 미토콘요법이고 분자 자연치유 의학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자 자연치유 의학은 하나의 실행 원칙, 실행 원리와 원칙이 에덴셀 미토콘드리아 요법이다 이래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에덴셀 미토콘드리아 요법인데 미토콘드리아 요법을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에덴셀 줄여서 미토콘 요법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려고 에덴셀 미토콘 요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에덴셀 미토콘 요법이냐? 에덴셀 세포를 청정지옥으로 만들자. 에덴 동산처럼.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포를 오염시키지 말아야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실행 원칙이 분자 자연치유 의학이고 그 실행 원칙과 원리의 이름이 에덴셀 미토콘 요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 습관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를 괴롭히거나 죽이는 생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일찌감치 눈치를 챘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식습관에서 어떤 음식은 미토콘드리아의 순기능을 좋게 하고 도와주고 어떤 음식은 미토콘드리아를 오히려 괴롭히고 죽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료를 찾고 생화학적인 부분과 독성학적인 측면, 영양학적인 측면을 망라해서 이걸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객들이 이런 내용까지는 저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저희 에덴셀 미토콘 요법을 적용하시는 고객님들한테 생활습관 지침과 식습관 지침을 드리는데 그 지침 속에는 그 금지식품과 절제식품과 권장식품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과 즉 미토콘드리아에게 순기능 역할을 하는 음식들과 미토콘드리아를 괴롭히는 음식들이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에덴셀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까지 텔레비에 나와서 많은 조언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100%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서 미토콘드리아를 정말로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 방법이 미토콘드리아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인지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과 미토콘드리아를 괴롭히는 음식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현재 환경이 지금 현재의 자기의 체질, 자기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건 기존의 체질의학하고는 좀 더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을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인삼 아니면 몽삼을 예를 합시다. 자, 우리가 그걸 한방에서는 보기제라고 하고 생학학에서는 중추신경 흥분제로 약용식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양리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주 성분들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일종의 사포닌 성분입니다. 자, 이 인삼을 매일 누군가가 매일 먹는다고 합시다. 조금씩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인삼이나 홍삼 액기스를 보충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미토콘드리아에게 순기능인 역할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토콘드리아를 오히려 괴롭히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고객들한테 혈액 영양 검사를 하는데 중요한 지식입니다. 혈액 검사를 하는데 진단학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철분과 페리틴을 검사를 해오도록 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철분과 페리틴을 검사하는 이유는 이분이 모든 세포가 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어떤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 원료가 혈액 중에 충분하고 세포에 충분히 있는가, 세포에 스탠바이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철분, 헤모글로빈이 아니고요. 헤모글로빈은 철 단백질의 한 종류입니다. 단 한 개, 수백 가지 철 단백질이 있다면 헤모글로빈은 빈혈 검사에서는 그건 산소 운반 단백질이죠. 철 단백질로서 그 산소 운반 단백질을 하나 보는 거지. 철분의 재고를 본다든지 세포 안에 철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진단 목적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아니고 영양평가를 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그러한 검사를 해오도록 부탁을 하고 그 영양검사를 토대로 내가 식사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이나 어떤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얻어서 어떤 순대를 좀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저촉이 안 되고 또 철분 영양제를 사서 먹어라, 단백질을 먹어라, 사서 드십시오 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어떤 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학 정보를 개인 동의만 얻으면 약을 주지 않는다면 물리화학적인 그런 치료를 기존 치료의학에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식사나 영양제를 식품 영양제를 추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철분과 페리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속에 대부분의 유기독 성분자, 즉 농약, 방부제, 식품 첨가물, 음식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유기독 성분자들, 중금속을 제외한 그런 유기독 성분자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독하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사실은 철 단백질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이트크롬 P450이라고 우리 몸속에 밝혀진 것만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밝혀진 것만 57가지나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데 또 의사 약사 선생님들은 압니다. 프록시다제 카탈라제 시스템 이게 다 철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철 페리틴이 함량이 낮은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고 노인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과 노인분들이 저함량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저함량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모든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독 단백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천연물, 아까 인삼에 들어있는 양리 성분들, 진세노사이드나 알칼로이드나 여러 가지 폴리포인이나 이런 이 물질이, 그러니까 영양분이 아닌 거,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면 해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하가 걸립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물질을 자꾸 세포에 집어넣으면 해독을 다 못하면 세포가 에덴셀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세포가 자꾸 오염되는 거죠. 그 이 물질이 자꾸 쌓여서. 해독 대상이에요. 천연물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해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영상이 있는데, 제노바이오틱스라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노바이오틱스라는 영상을 아마도 제가 국내에서는 제일 처음 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을 우리 다시 에덴셀 치고 제노바이오틱스라고 치면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24시간 제노바이오틱스를 어떤 형태든지 해독을 하고 불활성화시키고 포장을 해서 수용성으로 만들어서 물에 녹는 분자로 바꿔서 매일 내보냅니다. 해독을 해야 살아남죠. 해독은 생명의 본질의 그 2순위입니다. 1순위는 에너지 생산이고. 자, 이렇듯이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매일
건강에 좋다고 몸이 허약하니까 홍삼을 매일 먹는다. 이것은 오히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괴롭히는 꼴입니다. 제노바이오틱스를 축적시켜서. 명백합니다. 이분들은 그것을 자제해야 되고 섭취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내가 해독 기능도 괜찮고 여러 가지 에너지 생산 기능도 괜찮은데 내가 단백질 합성 능력도 좋고 또 그런 단백질 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학적인 환경도 좋고 미네랄 농도도 건강하고, 그런데 내가 좀 과로하고 에너지를 좀 더 써야 되고 운동도 좀 더 해야 되고 공부도 좀 더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억셉터블한 정상 수준에 있는 분들이 약간의 그 에너지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좀 한정적인 기간 동안 에너지를 좀 더 얻기 위해서는 인삼이나 홍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때는 미토콘드리아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무조건 이 음식은 나쁘다. 어디까지나 이건 양리작용이 있는 약용식물입니다. 주식이나 영양분 공급제는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비슷한 것들이 있죠. 인삼 사포닌이 사포닌 많이 들어있는 게 인삼이나 홍삼이나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뿌리식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인별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은 이러한 해독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학적인 조사를 해보고 지금 시점에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독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인삼이 좋으니까 인삼도 좀 집어넣고 항산화제도 조금 더 먹고 천연물 항산화제 이렇게 토마토도 막 갈아 먹고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은 오히려 세포의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는 세포를 더더욱 그 안에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미토콘드리아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식사 지침은 개인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브랜드를 에덴셀 미토콘요법이라는 것을 개인 맞춤형, 이게 굉장히 긴 이름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개인 맞춤형 체질 개선 영양요법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건 너무 긴다. 이걸 어떻게 전 세계인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브랜드로 만들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차입을 하고 세포를 에덴 동산처럼 만들면서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먹여 살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느 정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그 개요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많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시중에 이런 식품 코너에 대형마트의 식품 코너나 또는 농산물 파는 요즘 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 푸드 같은 데 가면 지역 농산물들이 별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거는 건강에 나쁜 것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선전하는, 역기능이 큽니다라고 선전하는 그 식품은 하나도 없지요. 다 이거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고 여기에도 좋고 구기자는 어디 좋고 오미자는 어디 좋고 둥글레차는 어디 좋고 흑개는 어디 좋고 뽕나무에 홍잎은 어디 좋고 전부 당뇨에 좋고 좋고 하는데 만약에 그걸 다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식물성 독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이라는 건 꼭 사람을 감방 죽여야 독이 아니죠. 우리가 해독 처리해야 되는 대상, 영양분이나 물이나 산소나 영양분자가 아닌 거, 세포의 부품이 아닌 거, 세포의 정상적인 부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대부분 이물질이고 소위 제노바이오틱스고, 그들은 등급에 따라서 독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탄닌, 알칼로이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라고 하지만 라이코펜 이런 화합물들, 많은 식물에는 알칼로이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양리학적으로 이물질이고 독성이 상당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카페인 그 알칼로이드입니다. 니코틴 알칼로이드입니다. 그 어떤 피해를 줍니까? 그게 과연 우리의 그 건강에 정말 도움을 줍니까?
약간의 자극으로 어떤 것들은 그 부분만 순기능이 있지만 전체로 보면 역기능이 큰 그러한 알칼로이드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데 식품의 어떤 상업적 그 기능 때문에 식품 생산업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한 부분에 뭐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순기능이 있지만은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지금 체질에 지금 내 상황에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덴셀의 공부를 하시면 에덴술 생명의 본질로서 세포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일단 에너지부터 생산해야 되고, 두 번째 꼭 경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드립니다.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그 다음에 세포들이 해독 기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해독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기능의 정상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에 의해서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후천적 돌연변이가 24시간 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수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세포들이. 이미 생화학 교과서에는 유전자 수리 효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효소 분자들의 종류들을 거의 대부분 다 알아냈어요. 검색이 들어서.까지 지금도 밝혀내고 있고. 그래서 유전자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전자가 고장났을 때 금방 수리를 합니다. 그 수리 효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제 시간에 합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본능입니다. 이 네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영양학적인 조사를 해서 내가 그것이 그와 관련 영양학적인 준비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약간의 항산화제를 먹는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천연물을 먹는다든지 자극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조사 없이 무분별하게 드시면 오히려 미토콘드리아를 더 괴롭혀서 더 질병 상태로 빠져들게 할 수 있고 건강이 더욱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인삼처럼 하나씩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과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생활습관과 미토콘드리아를 괴롭히는 생활습관, 또 미토콘드리아를 살리는 음식과 식품들, 미토콘드리아를 괴롭히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음식, 식품군들을 대해서 하나씩 같이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이것을 사실은 기존 치료의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이미 작심을 하고, 아직은 작은 기업이지만 이거를 계속 세상에 없는 정보들을 발굴해서 임상연구나 연구를 해서 널리 알려고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